네, 안녕하세요. 자, 파미셀이 조금 안 좋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렌데시비르 효과가 없다라고, 네, 이렇게 좀 발표가 나왔는데요. 근데 이 제약 바이오에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러니까 이게 흐름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기업이나 이제 재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 약품이 뭐고, 뭐, 이 약품이 뭐 어떻게 팔려서 어떠한 어느 정도의 뭐 자금을 마련돼서 실적이 어떻게 되고 이게 주가가 어떻게 방영된다 이제 그런 내용은 제가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같이 개인 똑같은 소액 개인 투자자입니다. 근데 이제 경험을 좀 많이 했죠. 그래서 그 경험치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제약바이오가 제가 항상 이렇게 높은 자리를 가면 제가 높은 자리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조금 뭐 눌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상승하면 그냥 보내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런 말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나서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처럼 뭐 조심한다라고 해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간 거에 있어서는 항상 그 다른 악재라든지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아예 무너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주식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호재와 악재에 대한 부분은 그 순간의 변동성은 있지만 자리를 다시 잡아주면 거기에 다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에 있어서는 큰 자금들은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또 주가의 움직임이 또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결론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뭐 썼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 영상을 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자, 기존에 계시는 분들보다는 새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가격 그대로 있었던 여기는 가격 그러니까 이 수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안 보이는 거고요. 다 있었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냥 주식 좀 전에 제가 서론에서 좀 말씀드렸던 내용, 그 내용은 꼭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시작할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미셀은 프로그램과 지금 외인 수급이 이런 상황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전에도 들어왔고요. 자,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나왔는데 당연히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연기금 당연히 매도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외에는 개인이 매도를 했죠. 이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호재에서는 쫓아가는 게 개인, 악재에서는 두려움 때문에 매도하는 게 개인.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건 뭐 그 다음에 주가가 하락할지 상승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 하락을 하면 판단 잘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올라가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죠. 자, 일단 그리고 지금 시간에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빠진 게 아니다에 일단 다행이다라는 것.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좀 많이 밀렸죠. 자, 13%, 파미셀이 13%면 좀 많이 밀린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이 밀렸지만 다시 좀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시간 내에도 더 밀리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바로 전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저항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이러한 캔들에 대한 부분은 일단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기준이기 때문에 좀 그런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항에 대한 부분과 이런 캔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러한 데서 저항이 생기고 빠지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반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미 하락에 대한 부분도 뭐 당연히 일단은 좋은 모습은 아니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야 할 자리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일단 지금 이 모습에서부터 좀 이상한 모습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한번 해 보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와 이러한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조금 좀 안 좋은, 그래서 매도 아니면 뭐 손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이런 모습을 전혀 못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차트의 이런 흐름을 가지고서는, 제가 악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악재가 아니라 그냥 하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악재가 나올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1년 전인가요? 유튜브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제가 이제 그때는 공개 방송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녁에. 근데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자, 상승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꺾이는 이러한 자리,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에서 악재가 잘 나와요. 이런 자리에서. 그럼 여기에서 악재가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이 나왔죠. 그럼 100%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90%든 뭐 80%든 이게 확률이 높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가 많다. 그냥 그 많은 게 몇 프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많이 봤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악재,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냥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모습에서 어떻게 지지자리를 그러니까 밑으로 그러니까 깨지고 나서 반등, 저항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 다시 이런 모습 나올 때는 한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데서 악재가 나옵니다. 뭐 이런, 뭐 좀 전에 이런 말씀,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다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 단어만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캔들, 이거 다 말씀드렸어요, 이때. 그리고 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까지 빠질 것도 제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과정에서 여기가 지지가 나오는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악재가 있던 뭐 어떤 상황이든 그냥 지금 분명히 악재가 나왔죠. 악재가 나왔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하는 자리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수급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 이 모습,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더라도, 저를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주식이, 자, 이동평균선 이렇고요. 자, 여기 이탈하면 안 좋고요. 여기 이걸로 주식해서 돈 번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쉽게 이해되는 내용을 가지고선 주식에서는 돈을, 그렇다고 저도 뭐 돈 벌었겠습니까? 푼돈밖에 못 법니다. 저도. 그런데 일단은 조심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 부분, 자, 흐름과 패턴에 대한, 자, 여기하고 여기가 많이 달라요. 그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강조했던 부분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저항받는 순간 이 물량 나오는 것,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하락은 그냥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제가 이때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많은 분들이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제가
이러한 내용을 처음부터 줄줄줄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전 영상에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 물론 이거는 얘기가 다를 수 있죠. 어떤 내용이냐면 빠지죠. 빠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안착하고 다시 이렇게, 이건 상관없어요. 이건 상관없지만 빠지고 나서 올라올 수 있느냐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술적인 차트 분석이라든지 기술적 분석을 뭐 후행이다, 뭐 나중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안 좋다라고 봐야 돼요. 다만 주식이 내려가면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은 상관없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지금 이 자리가 이탈을 하면, 자, 여기에서 올라오면 어디?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지금 더 못 가죠. 저항이 또 강한 자리라는 거죠. 여기 깨지면. 근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살짝 밀렸어요. 지금 제 기준보다는 여기. 그래서 이거는, 자, 악재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기가 빠지면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마 생각하실 건데,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악재 때문에 하락할 겁니다, 뭐 호재, 자, 이 기업은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적도 좋아질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저는 그런 걸로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위치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좀 심각하게 꼭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파미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분석을 했었어요. 하다가 중간중간 좀 잘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면서 이제 저한테 계좌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웃는 것조차도 사실 약간 좀 부담스러운데, 네, 죄송스럽고요. 여기 있죠,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여기. 그리고 손절 쳤는데 여기서 또 매수하셨대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또 손절 치면 올라갈 것 같아서 손절 안 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고점에 대한 매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자, 손절을 치니까 올라가더라. 특히 여기 보세요. 손절을 치니까 어떤 게 이렇게 그냥 갭으로 띄워요. 그럼 손절을 못 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매수하신 분들이 많을 걸로 제가 판단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손절 아니면 또 추가 매수, 그거를 결론을 내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했다, 그리고 이 정도 하락을 했다, 제가 못 버티면은 저는 손절이죠. 이건 개인 감정적인 부분이고 그 환경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론도 주식에서 누가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결론이 도대체 뭐죠? 저는 그렇게 따지면 저는, 예, 이 말씀 제가 드리려다가 지금 안 드리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서 매수를 안 하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저 같으면 또 이것도 지금 기분 안 좋으실걸요. 저 같으면 여기에서 매수 안 한다, 그죠? 이런 내용도 상당히 기분이 안 좋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비중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손실률이 있느냐 이거를 잘 계산하셔야 돼요. 올라갈 것 같다 빠질 것 같다 올라가더라도 자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올라가죠. 올라가도 여기가 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항이다라고 하면 돌파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아 이거 올라가면 저항이니까 뭐 현금 하라는 거냐?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근데 제가 확실하게 아는 척이 아니라 예, 아는 걸 말씀드리면 저항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돌파를 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 빠지면 당연히 이 자리가 얼마든지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위치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우회가 지금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자, 저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매도, 매수, 추가 매수 이거는 본인들의 판단이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중요성 자 말씀드리고요. 저항, 상승에 대한 부분 저항. 그러니까 악재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닙니다. 빠지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 저항이 계속 여기 있고요. 빠지고 나서 올라오면 여기가 저항이 된다. 이거는 지금 계속 제가 강조했던 부분. 여기서부터 이제 지지 말씀드리고 저항, 돌파, 여기 저항, 지지 그리고 이게 저항된다. 다 말씀드린 겁니다.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색칠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밀리고 나서예요. 지금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지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가 저항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또 긴 시간 동안 이러저러 또 말씀을 드려서 예.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고점에서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생각이 좀 많고 조심스럽게 예, 말씀을 드리느라고 천천히 또 오랫동안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